안녕하세요. 알렉송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미국 선거 요번 선거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던데, 네, 요번 선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으로서,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반 자랐고요. 예전에 그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1년 만에 실직을 하고,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실직하고 나서 오바마 당내 경선 이제 저 민주당 경선 때 이제 프라이머리 때 이제 오바마 밑에서 이제 그 캠페인에서 3달에서 4달 정도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이제 생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캠페인 필드 오거나이저라는 걸로 이제 모든 거기에 있었던 이제 그 grassroots라고 하는데 그 평범한 시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신선할 수도 있고 뭔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뭔가 우리한테 뭔가 그 커뮤니티에 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어쨌든 네 그 민주주의라는 게 좋구나 그리고 선거라는 게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네 그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네, 그때부터 좀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요번에 누가 될 건지 이제 모두가 관심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주변에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네 이걸 찍게 됐는데요. 일단 네 지금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아실 테지만 이제 왜 해리스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고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인기를 잃게 됐는지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사퇴하고 나서 이제 해리스가 등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한 지난 2주죠. 2주 만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바이든 사태 이후에 이제 그 선거가 어느 축으로 좀 기우는지에 대해서 그 나타내는 이제 미국에서 눈여겨보는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가장 도드라지는 두 가지는 이제 하나는 이제 voting registration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하기 전에 난 투표를 할 거다라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는 이제 모든 주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왜냐하면 미국은 주마다 선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에서 주로 이동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저는 이제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으니까 오하이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쪽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그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투표를 못 해요. 제가 투표를 한다고 해도 오하이오의 부재자 이제 투표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적으로 옮겼고 여기서 투표를 할 거다 해서 저는 이제 투표를 등록을 이미 마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투표를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할 거다라고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와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로 해리스가 나오면서 바로 그 이틀 만에인가 3만 8천 명이 새로 이제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 하면은 예전에 그 세계 뭐 미국 투표의 날, 뭐 선거의 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젠지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웅이죠 지금. 근데 그 아이콘이 이제 자 투표를 해야 되니까 어서 가서 등록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한 3만 명 정도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레코드였는데 그걸 이제 해리스가 깬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모멘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리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투표를 한다는 거는 이제 차악을 고르는 게 아닌 나는 이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겠다. 그날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머니 레이스드 그 모금 선거 모금이죠. 선거 모금액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7월에 한 2천억 정도 좀 안 되게 이제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전체 동안 해리스는 이제 당선 후보가 되고 나서 6일 만에 2,700억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만큼 모금을 한 건데 이제 또 거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모금액들이
이제 슈퍼팩이라고 하는 이제 큰 단체가 있어요. 후원회 같은 게 있는데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돈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이제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한 방에 많이 낸 게 아니라 그래스루트라고 하는 이제 평범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뭐 5불, 5천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면서 그걸 17번 모아서 이제 그 금액이 모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소리를 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돈이 몰립니다. 모멘텀이 한쪽 후보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이던 이제 어떤 영리 단체에서는 당연히 그 후보를 밀어줘야 어쨌든 그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본인도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해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이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바이든의 사태가 굉장히 절묘했는데 이 바이든의 사태 이후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략을 잘 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선거에서 예전에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뉴스에 엄청 나왔어요. 엄청 보도되고 하는 일거수일투족마다 사람들이 앞다퉈서 보도하고 이제 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진보 성향의 미디어라던가 이제 뭐 공화당 쪽 이제 그 보수 정당 미디어라던가 이렇게 미디어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 미디어를 통틀어서 거의 트럼프는 거의 매일매일 모든 것들이 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도 기이한 행동을 하고 신기한 말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좋던 싫던 간에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에어타임이라고 하는 어쨌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익스포저를 되다 보니까 그 후보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익숙해지게 되고 그 후보가 하는 말들이 좀 더 많은 의미와 무게를 가지게 되는 데 일조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타임이 트럼프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리스가 이제 나오면서 바이든 사태 이후에 에어타임을 해리스가 전부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넘어온 에어타임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타임라인을 보면 굉장히 잘 짠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뭐 후보가 엄청 매력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당연히 에어타임 늘어나겠죠. 근데 헬스가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오바마처럼 카리스마가 있다던가 연설을 잘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선하다. 네, 바이든 그리고 이제 나이든 백인이죠. 그리고 트럼프 나이든 백인이죠. 이 구도에서 우리는 이대로 우리는 선거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나는 뽑아야 되고 혹은 나는 이거 너무 식상하고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서 어차피 4년 했던 대통령들이고 그동안의 4년 동안 나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비드라는 이제 저희가 아는 어쨌든 그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뭐 경제는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요즘 이제 보면 제가 특히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도 삶의 질이 예전에 10년 전보다 나아졌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걸로 제 주변에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산층도 있고 이제 정말 잘 사는 상류층도 있고 그들은 이제 뭐 언터처블이겠지만 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지금 정해졌던 구도 나이든 백인 4년 해봤던 또 다른 나이든 백인 4년 해봤던 트럼프와 바이든은 그렇게 큰 변화나 혹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후보들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해리스가 나타남으로 해서 젊고 일단은 네 여자죠. 거기다가 이제 소수민족인데 뭔가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걸로 기대를 이제 하게 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고 이제 그 구도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익사이먼트를 가지고 뭔가 흥미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기폭제가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기폭제가 이제 됐다고 해도 몇 주 지나면 식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신선하게 혹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이슈를 터트리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바이든이 일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이제 7월 21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일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나는 이제 사퇴한다. 그리고 해리스를 나는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성명을 냈는데 그 성명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보도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작으로 뭐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아이코닉한 사람들 두 분이
이제 지지 성명을 냅니다. 척 슈머, 하킴 제프리스, 상원 의원, 각 하원 의원, 민주당에서 이제 리더들인데 그들이 지지 표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굉장히 시니어 리더십에서 영향력이 있는 낸시 펠로시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지지 성명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헤비웨이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도 많고 사람들한테 지지율이 높은 사람 어떻게 보면 오바마인데 오바마는 왜 바로 성명을 안 내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추측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에어타임을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빵빵 하면서 이제 당연히 리더들이 그렇게 지지 성명을 내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계속 오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왜 오바마는 안 냈지? 이거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슈거리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보수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보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추측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저는 좀 예상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가서 그 주를 쭉 보내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된 거에 대해서 신선하다는 그 파도를 타고 쭉 오다가 금요일 날 오바마가 이제 부인인 미셸 오바마와 같이 전화로 이제 카말라 해리스한테 전화를 해서 자, 우리는 너를 지지하고 잘할 걸로 믿는다. 너가 적임자인 것 같다라고 이제 가장 이제 헤비웨이트에서 이제 네, 바로 아침에 터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모멘텀을 가져가고 그 주말도 계속 그런 커버지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계속 그게 지나고 나서는 이제 VP 얘기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공화당에서는 이제 이미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랑 비슷한 이제 후보를 이제 안전빵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후보를 이미 뽑았고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하는 게 이 팀은 이제 이미 누가 나올지 정해졌는데 이쪽 팀에서 누가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모두가 주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온통 그쪽에 관심사가 쌓여 있을 때 하나하나씩 소소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UAW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큰 노조 미국의 제조업 등 산업을 대표하는 노조인데 이쪽에 지지 성명을 수요일에 내고요. 이런 소소한 것들도 계속 있으면서 VP 픽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모든 언론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VP 픽을 뽑는 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일주일 만에 이 사람들 뒷조사를 다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카말라가 지금 주말에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이제 스윙 스테이트 투어를 하는데 그 전에 이 경합주죠.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를 투어를 하게 되는데 그 투어를 도는 모든 곳마다 어떻게 보면 그 VP 유력한 부통령감으로 유력하게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캠페인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리고 오늘 VP를 어나운스를 하나 내일 발표를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어타임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바이든 사태 이후에 굉장히 잘 짜여진 스크립트대로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지지성명을 받고 이제 금요일 날 오바마에게 지지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별 무리 없이 잘 되겠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아시겠지만 바이든 사퇴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가려면 나갈 수 있거든요. 바이든은 이제 당내 경선을 어떻게 보면 통해서 이제 후보로 추대된 건데 다시 재투대된 거죠. 근데 어차피 요거는 포멀리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추대가 된 상태인데 그 사람이 사퇴를 했다면은 그 사람이 지정력을 낸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조금 뭐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이제 지지 성명을 여기서 주고 저쪽에서 주면서 그들을 이제 팔로워들이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들을 가져가면서 해리스가 민주당에서 필요로 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Electoral College Vote라고 하는 그들의 pledge, 그러니까 너를 지지하겠다.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너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들을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재밌죠.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요번 주 가장 화두인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요게 지금 모두의 관심사인데 그 부통령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동안은 아니어왔고 뭐 뽑을 때 좀 중요했던 거는 대통령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모든 본인들의 미국 국민들한테 모두에게 인기 있는 대통령을 찾기는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에 트랙 레코드를 보면 이런 거를 분명히 반대하거나 어떤 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했을 때에는 반대표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것들을 어떻게 잘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러닝메이트로 들어오느냐가 관건인데 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미니미를 뽑았는데 미니미는 어,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제 지지층에서는 그걸 굳건히 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중도 진보, 중도 보수들 이제 경합주에서 그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들을 움직여서 그 스테이트를 본인이 차지해야지 이제 당연히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당선이 되는 건데 조금 바이든을 그냥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나올 줄 몰랐고 해리스든 다른 사람이 나올 줄 몰랐고 바이든이 사퇴한다는 카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화당의 미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카말라의 약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부통령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카말라는 소수민족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백인 남자 가 유력하지 않을까 해서 모든 미디어에서는 백인 남자들을 이제 이제 후보들이라고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카말라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고 지역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고 네 감정이 아니고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테이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뽑아왔고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 공화당을 뽑아왔고 이런 식으로 각자 각 스테이트에서 가지는 주에서 가지는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향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경합주라고 그러고 경합주에 이제 이미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는 좋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고려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인의 약점 혹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제 한 번 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라는 강점이 있는데 또 지금 미시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레튼 윈모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또 데려와서 하면은 여자 티켓인데 과연 이게 네 그 약점을 보완하느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 남자가 제 생각에도 우세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오바마도 본인이 흑인이고 젊었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는 노련한 정치인, 국회에서 협치를 잘하는 걸로 소문났던 정치인을 이제 부통령으로 뽑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취약할 수 있는 이제 공화당과 일을 잘한다.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진보적인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졌던 지지층을 섭렵할 수 있었던 좋은 이제 보완이 좋은 러닝메이트가 됐었던 거죠. 조 바이든이. 마찬가지로 카멀라 해리스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아마 이미 뉴스에서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시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인데 유태인이고요. 네, 펜실베이니아는 이제 경합주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있고 이제 중도 보수 쪽에도 유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어필할 수 있다는 카드가 있고 워낙에 인기가 많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약 60%가 넘는 이제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 유태인 이제 카드 뭐 이스라엘 지금 이슈도 있고 뭐 팔레스타인 이슈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해리스의 어떻게 남편도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는 이미 남편은 괜찮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부통령을 뽑는 거는 이제 인터뷰를 막 하거든요.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제 트랙 레코드로 봤을 때 나랑 잘 맞았던 사람을 아무래도 내 러닝메이트로 뽑아야 이제 안정적인 이제 같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이제 파트너를 찾는 건데, 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팀장이지만 팀원을 잘 뽑아야 이제 잘 굴러갈 수 있으니까, 부팀장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조시 샤필은 괜찮았다고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시 샤필랑 거의 비슷하게 유력한 사람인데 마크 힐리라고 하는 아리조나의 네, 세너터가 있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에어포스 아이고, 네, 30분밖에 제가 녹화가 안 돼. 네, 에어포스 전투기 조종사였고 이후에 우주에 다녀온 우주인 출신이고요. 밀리터리 경험이 있다는 게 중도 보수한테 잘 먹힐 수 있는 이제 요인이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네, 그래서 아리조나도 경합주예요. 그래서 아리조나 출신 이제 그 국회의원이 부통령이 되면 아리조나의 표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 피트 부레지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프레젠스가 좋고 2020년에 대통령 출마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뭐 토론도 되게 잘했고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개인사, 개인적인 경험하고 정치적 신념,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잘 연결할 줄 알아서 미디어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팍스뉴스에서도 나가서 이제 그 팍스뉴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보수 경향이 큰 언론사인데 거기에 나가서 이제 그 네, moderator, 앵커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앵커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잘 따지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그걸 되게 밉지 않게 잘 소화하는 게 이 피트 부티지 마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저는 오히려 이분이 오바마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게이예요. 게이가 나쁜 건 아닌데 물론 그렇지만 이제 여성 티켓 그리고 게이가 이제 팀워크를 이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합은 이제 중도 보수를 섭렵하기 절로 좋은 구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차기 대통령 후보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좀 알아봤고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던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다른지 또 이번 선거가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던 2016년인가요? 네, 2016년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음 화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